네, 문관연의 통일열차 시간입니다. 5월 러시아 전승절 기념식에 김정은이 참석할지 여부가 국제적으로 큰 관심사였는데요. 북한이 불과 10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불참을 통보하면서 러시아 내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포함한 한 주간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 문관연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열흘도 채 안 남겼을 때 이렇게 불참을 했는데 내부 사정이라고 하는데 그 내부 사정이 뭘까요? 네, 일단은 그 러시아 측에서 전격적으로 지난 주말에 발표를 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 담당 비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 격인데 일단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예상과는 달리 이제 9일날 열릴 2차 대전 승전 기념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러시아식 표현으로는 이제 평양에 남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하지만 그 원인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그거는 북한의 내부적인 사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에서 이제 러시아 측에 왜 불참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은 걸로 이제 보이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바로 그 전날 국회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 보고사항에서는 지금 현재 북한에 올 들어서 15명을 공개 처형을 했다. 네. 북한 내부 사정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지금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4년 동안 약 83명가량을 공개 처형을 했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약 40개월 동안 83명이면 거의 보름에 한 명꼴로 차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총살을 당하는 이런 그 불안정한 정치 상태를 보이는데 네. 이런 그 국내 사정을 남겨놓고 과연 그 러시아라는 이 먼 나라까지 회의 순방에 나설 수 있겠냐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많고 네. 일부에서는 또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없지만 국정원의 보고와 시기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불안한 북한 내부적인 정치적인 그런 불안정성에 큰 이유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공개 처형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사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일각에서는 그 러시아와 외교적인 마찰이 있었던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말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은 기정사실화가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달 28일 같으면은 우리 외교를 총괄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당시에 아산 플래넘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9일날 김정은 제1위원장은 러시아를 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가장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긍정적이고 또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로 받아들였었는데 전격적으로 이렇게 러시아 측에서 발표를 함에 따라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내부적인 사정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런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조율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김정은 제1위원장 같으면은 러시아 측에서는 이번에 60여 개 나라에 초청장을 발송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25개 나라가 참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 만약에 이제 북한이 포함됐다고 봤을 때는 일단은 러시아 측에서 봤을 때는 의전에 따라서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좌석 배치 등을 해야 되는데 네네.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는 84년생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국가 간의 집권한 연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자리가 매겨지는데 네. 일단 뭐 3년을 겨우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북한 측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해달라. 그리고 가장 주목을 받는 자리에 위치를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러시아 측에서는 그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그렇죠. 주문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 측의 마음을 돌리게 할 수 있었고 일정을 취소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네네. 일단은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러시아 측에서는 이제 북한 측에 어렵게 손님을 불러들인 이상 여러 가지 또 선물을 줘야 되는데 이러한 그 의제를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제 지원 문제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북한 측에서 원하는 수준에서 과연 그 러시아 측에서 오케이를 할 수 있었냐 이것도 상당히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이외에도 20여 개 나라가 함께 참석을 하는 이런 기념 행사인데 북한이라는 한 국가가
너무 일방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었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도 걸려들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정상들에서 또 어떤 나라 같은 정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분명히 러시아 행사에 참석을 하겠다.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을 봤을 때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또는 혜택을 준다고 봤을 때는 그건 주최 측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또 북러 관계가 더 악화될 거 아니냐, 뭐 지금 잘 풀려가는 듯 했는데 이제 다시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로서 봐서는 그 북한 측이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해 그 10월 달에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한 이후에 바로 모스크바를 방문을 해서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을 당시에 이제 일단 군부를 뗐고 네. 그 이후에 최영애 특사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직접 특사 자격으로 특별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방문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북러 간의 정상회담은 기정사실화된 것은 맞고 일단 그 최영애 특사가 사전에 특사 자격으로 가서 결국은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어떠한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걸로 다들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6개월 이상 두 나라 간의 모든 외교 채널이 총가동이 돼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북한 측에서 열흘을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정 방문을 취소를 했다면은 분명히 러시아 측으로서는 외교적으로 이제 관례상 받아들일 수 없는 네. 신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측과의 당분간의 경제협력 상태는 속도 조절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동안에 만약에 정상회담을 개최를 전제로 했던 여러 가지 교류 협력도 일단 일정이 조정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다른 기회에 국제정치에 맞물려서 북러 간에 다시 한번 정상회담의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서로 간의 교류는 일단 스톱 그리고 후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정상회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모든 그 6개월 이상의 준비를 거쳐서 합의가 되고 가시화됐던 정상회담이 일단은 모두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다시 한번 할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기관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네. 당분간은 북러 간의 정상회담은 물 건너간 걸로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국이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한 게 사실 정상회담 얘기도 나왔지만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와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경계를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네. 가장 먼저 북한을 방문한 국가 정상은 엘벡 도르지 몽골 대통령이었습니다. 2003년 10월에 당시에 이제 평양을 방문했었는데요. 당시 몽골의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엘벡 도르지 대통령을 만나기로 합의를 했고 일정이 네. 잡혔기 때문에 평양을 방문한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몽골 간의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릴 걸로 예상을 했지만 북한 측에서 이에 대해서 결국은 호응해 주지 않아서 일단 무산이 됐었는데 네. 결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몽골 대통령을 만나주지 않은 것은 결국은 중국과의 첫 정상회담을 하는 그동안의 관례를 따르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단 러시아와 이런 일정이 잡혔었고 중국 측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일단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5월 9일 전승절 기념행사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된 상황에서 이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중국 측에서는 9월 달에 또 역시 베이징에서 2차 대전 승전 기념행사가 열리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했다고 또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먼저 가고 나중에 중국을 가는 것이 일단 스케줄이 잡혀 있었지만 북한 측에서 러시아 일정을 취소함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중국과 첫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으로서는 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앙금이 진 상태인데 이런 부분까지 다 어느 정도 메우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류 협력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북한 외교관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엔에서 열린 이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추태를 부렸다고 하는데 일단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엔 본부에서 이제 인권 관련 북한 인권 관련 행사인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유엔 한국 대표부 그리고 미국에서 공동으로 북한 인권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 장면은 네.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해서 현재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3명의 북한 외교관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진행과는 무관하게 본인들 스스로가 탈북자들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사회자가 잠시 발언을 할 때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을 무시를 하고 본인들이 마이크를 켠 상태에서 탈북자들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보이는 서멘사 파워 미국 대사인데요. 사회자인데 계속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10분 동안 하지만 그 북한 외교관들은 본인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해서 결국은 이 서멘사 파워 대사가 보안 요원들을 불러서 이들을 퇴장시키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처럼 뭐 쫓겨나다시피 거의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 사실 흔히 벌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유엔이란 그 공간은 국제적으로 190여 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일정을 사전에 다 약속을 하고 행사를 진행을 하는 곳인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행사장에 난입을 한 것이죠. 이 난입을 했고 결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반박을 하는데요. 전혀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이러한 건 국제 외교 관례상 매우 이런 큰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특히 오준 유엔 대사와 파워 미국 대사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많은 그 국가의 대표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거스를 수 있는 오히려 기름에 불에 기름을 붓는 형태의 이런 난입 같은 이런 이상 행동들을 함으로써 북한 인권이 얼마나 더 열악한 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 국제적으로 현재 지금 북한이 처한 위치에서 북한 외교관들의 이런 행동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북한에서는 리수용 외무상이 처음으로 북한 인권위원회 행사에 참여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강변을 했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유엔 대표부에 나와 있는 이성철 참사관 등 3명의 외교관들이 한국 유엔 대표부 행사에 난입을 해서 이렇게 또 방해 책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원인의 행동의 대표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이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결의안이 이미 유엔에서 지난해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이러한 그 최고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 채널의 외교 실무자들의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의 가장 극적인 발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행사 하나하나에 북한의 외교관들이 품위와 자격들 이런 것들을 다 팽개치고 직접 찾아가서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도저히 외교관으로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정말 그렇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올해 처형된 북한 고위 간부가 15명이나 된다. 그래서 보름에 1명꼴로 뭐 처형이 되고 있다라고 또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위 관리가 건설 중인 건물의 그 모양을 따르지 않아서 처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정말 심한 인권 탄압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북한에서 이번에 국가정보원의 이제 보고 사항에 나오는 건데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을 국가정보원이 이제 분석하는 것은 본인이 지시를 내렸을 때 그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를 하면은 바로 즉결 처분, 그러니까 공개 처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그러한 사례의 집계가 올 들어 4개월 동안 15명이 나올 정도로 많아졌다는 것이 국정원의 이제 해석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 제1위원장 같으면은 지난해 가을부터 부쩍 들어서 산림 녹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산림 녹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림업성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산림청이 되는데 부상은 결국 차관에 해당하는데 부상이 6명 정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임업성의 부상이 김정은의 그런 녹화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현재 평양에다가 과학기술 전당을 짓고 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지 시찰을 하다가 현재 그 돔 형태의 모형을 꽃 모양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했는데 당연히 이제 국가계획위원회 이 부위원장 차관급은 그렇게 일정을 바꾸려면은 많은 돈과 그리고 시일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보면은 매우 전문가로서는 실무적인 그런 네. 조언을 답변을 했을 뿐인데 자신의 말에 이제 말대꾸를 달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공개 채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처럼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일단은 자기 측근들도 평소에 본인이 믿고 일을 맡겼던 마원춘 같은 사람들도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에 다른 발언을 했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런 공개 채용을 한다는 것은 북한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30을 겨우 넘긴 이 어린 지도자가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이런 탄압, 공포 정치를 해버린다면 좀 나이 지긋한 북한 고위층들의 반발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계급이 북한에 있는 장성들입니다. 네네. 우리가 북한 언론들을 통해서 충분히 봤지만 동해바다에서 수영 대회를 참석을 했고요, 사격 대회를 하고 또 많은 그 군장을 메고 백두산에 행군을 하는 네네. 이러한 사례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김정은 제1위원장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사회가 일단 김일성 주석부터 3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제 통치 체제에 길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반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이런 일들인데 많은 국제사회는 도저히 이제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 있게 이렇게 표명을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의 지도층, 특히 나이든 이러한 계급들은 대부분 근데 충분히 그런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고위층의 뭐 반발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인권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가 노동절이었는데요. 그 역시나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노동절 풍경이 어땠는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가 이제 5.1절 그러니까 노동절인데요. 북한에서도 똑같이 우리와 이 5.1절 행사를 치렀는데 가장 노동자들이 이제 누구보다도 축하를 받아야 되고 이 치하를 받아야 되는데 정작 어제 북한에서는 이 노동절을 기념해서 많은 기념식, 무도회, 체육 행사가 열렸는데 이러한 행사의 모든 행사의 중심에는 바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있고 이러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행사로 모두 다 변질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중앙방송이나 중앙통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북한 매체들을 통해서 북한에서 행사를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러한 그 북한 노동자들의 행사 중심에는 항상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서약식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절도 역시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노동자들을 가장 대우하는 나라이고 그러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절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행사가 준비됐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로 요약이 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문관연의 통일열차에서 북한 상황을 딱 한 번씩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문관연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